이 앞 시간에는 선생의 산해정 시대에서 31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선생은 31살에 실리를 위한 과거 공부를 접고 위기지약의 뜻을 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뒤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렵의 심정을 32살 때 어린 적부터 친구인 규암 송인수 선생이 보내온 대학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타고난 기가 매우 박한 데다 서성과 벗이 타일러줌도 없어서 타자에게 오만함으로써 높은 채 할 따름이었다. 남에게 오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오만함이 있어서 부귀나 재물, 이익을 풀이나 진흙처럼 보아 멸시하고 가볍고 우쭐하여 크게 휘바람 불고 팔을 치켜들며 늘 세상을 저버릴 듯한 기상이 있었다. 이 어찌 도탑고 믿음직하며 건실한 기품이겠는가. 날로 소인의 지경으로 치달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한 것이다. 약관의 문과 한성시에 합격하고 아울러 사마시의 복시에도 합격하였는데 중관이 모두 유사로부터 쫓겨났다. 가글한 애초에 장부가 몸을 드러내는 바탕으로 삼기에 족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이런 속가이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사마시는 그만두고서 동당에만 나갔으며 3번 1등하였으나 들으는 나아가고 들으는 쫓겨나 나이가 이미 30남짓 되었다. 또한 글을 짓는 것이 법식에 맞지 않음을 염려하여 다시금 평이하고 간실한 책을 구해 읽다가 성리대전을 가지고 읽게 되었다. 하루는 읽다가 허시의 설에 이르렀는데 나아가면 유의함이 있고 처해서는 지키는 바가 없다면 뜻한 바 배운 바를 장차 무엇 하겠는가라는 말이 있었다.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어 스스로 반성해보니 부끄러워 오그라들고 스스로 아득하며 배운 바가 되먹지 않아 거의 한평생을 거르칠 뻔하여 인륜의 일상적인 일들이 모두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것임을 애당초 몰랐던 것을 크게 탄식하였다. 마침내 가그 공부가 싫어졌으며 그러다가 걷어치우고서 오로지 뜻을 학문에만 두어 점차 본래의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노제 허영의 말에서 자신의 학문과 처신의 방향을 찾아 결심하고 이때부터 공명을 위한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학문을 떨쳐버리고 유학의 정수를 공부하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육경과 사서 그리고 염계 주돈이 명도 정호, 횡거 장제, 회암 주의 등 송나라 때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이 남긴 글을 정력을 쏟아 공부하였습니다. 공자, 주염계, 정명도, 주자의 초상화를 그려 내폭의 병풍으로 만들어 자리 곁에 두어서 아침마다 우르르 절을 올리고 그 학문을 바르게 배우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였습니다. 1531년 10월에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동고 이중경 선생이 심경을 보내왔습니다. 이중경 선생은 뒤에 영의정이 된 인물입니다. 고마운 마음과 자신의 각오를 책 뒤의 빈 곳에 글을 적어 두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몸뚱아리만 돌아다니면 금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이군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면 이 책을 저버리는 것이고 이 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면 내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니 슬픔 중에 자기의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죽지 않게 하는 약을 구했으면 먹기에 급급해야 할 것이니 이 책은 마음을 죽지 않게 하는 책이로다.
반드시 먹어서 그 맛을 알고 좋아하여 그 즐거움을 알게 되면 오래 갈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써도 스스로 그만둘 수 없게 될 것이다. 노력하여 게을리 하지 말라. 안년처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책에 써두었던 문자로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언행을 신이 있게 하고 삼가며 사악함을 막고 정성을 보존하라. 산처럼 우뚝하고 모처럼 깊으면 돋는 봄날처럼 빛나고 빛나리라 하는 좌우명을 산해정의 계명시를 벽에 걸어두고 늘 자신을 경계하였습니다. 나이 32살 1532년에 위기지약의 뜻을 둔 선생은 서울에 갈 미련을 다 버리고 서울집을 둘째 매형 이공양 선생에게 주었습니다. 이공양 선생이 값을 쳐주자 그 돈을 가난한 아우와 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울집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내려올 때 어릴 적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성우 선생이 동국사략을 주었습니다. 성우 선생이 준 동국사략 끝에 다음과 같이 써두었습니다. 중년은 청빈하기가 물과 같아서 일찍이 나와 당금지교를 맺었고 기와 조각처럼 합하지는 않았다. 나에게 반푼어치 정도를 나누어 주는 것도 장차 몸을 더럽히들 생각하였는데 백붕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게 선물하니 예기치 못했던 일이다. 나는 이 책의 곳곳에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점을 찍어서 산해정에 비치해 두었다. 산림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산새가 손님이 되고 새파리가 더불어 조문할 적에 때때로 펼쳐보고 묵묵히 앉아 생각에 잠기기도 하여 기 상상의 나래를 펼침에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대곡 성운 선생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건중에게 줌의 시를 한 편 써주었습니다. 명홍교익 해남비 큰 기러기는 높은 날개로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정치 추풍 목락시 꼭 가을바람 나무잎 떨어지는 때였네. 만지도량 개무탁 땅에 가득한 나다를 닭들이 쪼는데 벽운 천말 자망기 푸른 구름 하늘가에 스스로 주림 잊었네. 이해 어릴 적부터 친구인 교암 송인수 선생이 대학을 보내왔습니다. 책 뒤 빈 곳에 자신을 잘 돌이켜볼 수 있는 방법이 모두 이 책에 있는데 나의 벗이 이로써 건면해 주니 마땅히 단순한 책으로만 보지 않음이 옳으리라 하고 적어두었습니다. 33살 1533년에 선생은 이미 과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향시에 응시하여 장원을 했습니다. 안동지역 향시에서는 태괴 이항 선생이 장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살 된 이듬해 선생과 태괴 선생은 같이 회시에 나갔습니다. 이때 태괴 선생은 급제하였고 남명 선생은 실패했습니다. 이해 과거 시험에 미남부를 짓는 것이 출제되었습니다. 선생은 백성을 통치하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여 편안히 살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나라를 엎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미남부를 지어 올렸습니다. 태계 선생의 글에는 과거 시험장에서 쓴 미남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명 선생의 미남부는 모두 80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입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의 그 민심을 채점하는 관리들이나 나아가 임금에게 알려 경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미남부를 텍스트 분석할 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6살 1536년에 아들 차산을 얻었습니다. 이해 가을에 어머니의 권유로 다시 향시에 응시하여 3등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이듬해 회시에는 어머니께 과거를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허락을 받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암 정지린이 수학하였습니다. 정지린은 큰 매형인 서간 정운의 아들로 선생의 생질입니다. 선생이 돌아가시자 상복을 지어 입고 상을 마쳤습니다. 기일에는 서복을 입었는데 평생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합니다. 37살 1537년에 친구 청향당 이원 선생이 배향 마을에 청향정사를 짓고 남명선생을 불렀습니다. 참석하여 친구의 정사에 대하여 시 8수를 지었습니다. 시 8수는 죽풍, 때에 부는 바람, 송을, 소나무에 비친 달, 거문고 소리, 설매, 눈송의 매화, 상국, 서리 속의 국화, 분년, 화분에 심은 연꽃, 경전 제8수로 이를 남명선생의 시 청향당 8영이라 합니다. 38살에 참지 이림과 대사성 이언적의 청거로 태종의 능인 헌능참봉에 제수되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남명선생의 39살부터 그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